유리함수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유리식의 연산 함수를 다루기 위해서 이제 식으로 주어진 모습들을 어떻게 연산할 수 있는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유리함수, 본격적으로 함수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하는데, 함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래프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이해하지 않고 유리함수를 잘 다룰 수 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함수를 이해를 해야 문제 취지도 제대로 이해가 될 거고, 문제를 다루는 학생들 본인도 좀 수월하게 함수 문제들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대수를 완전히 배제하고 기하적으로 그래프만 다 공부를 해서 그래프로만 해결해야 돼,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게중심을 연산의 그동안은 1학기 과정이라든가 고압 쪽 연산, 집합명제라든가 주로 대부분 식이 연산을 가지고 주로 공부를 했었다라면, 이 함수라는 단원에서는 그래프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많이 두시고 문제를 해결을 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유리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유리함수는 fx가 x에 대한 유리식으로 주어질 때 이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한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 유리함수라는 놈은 분모의 x에 관한 식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분모가 x에 대한 식. 분모에 숫자만 들어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유리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항함수랑 구분을 해서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함수 fx를 3분의 x-1 이렇게 쓰는 건 유리함수가 아니에요. 이건 다항함수예요. 분모에 x에 관한 식이 들어있지 않거든. 얘는 실제로 이렇게 1차 함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1차 함수로 볼 수 있는 거지, 이걸 유리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유리함수는 어떤 것들이냐면, 분모에 x에 대한 식이 주어질 때 이걸 유리함수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유리함수에서 정의역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따로 일반적으로 함수는 정의역을 주는 게 일반적인데, 따로 정의역이 주어져 있지 않다라면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실수값들을 정의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모가 0인 것만 못 써요. 모든 x값을 다 정의역으로 가질 수 있는데, 딱 하나 못 쓰는 게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 우리가 수를 쓸 때 분모가 0이 되면 걔는 수로 인정을 안 해요. 걔는 숫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상태를 나타내는 무한대가 돼요. 나중에 이제 그 2학년 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분모가 0이 되는 놈은 숫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함수값을 결정할 수 없는 거지, 분모가 0이 되면. 그래서 그때는 정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유리함수에 대한 내용을 잠깐, 이런 것들을 유리함수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잠깐 언급을 했는데, 모든 함수들을 우리가 이제 그 구체적인 유리함수, 다음 장에서 무리함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거예요. 1차 함수, 2차 함수는 중등 과정에서 공부를 했었을 테고, 그런 내용들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기본형이라는 걸 공부를 해요. 기본형을 공부하고, 이 기본형 안에서 이 함수가 가지는 대부분의 성질들이 다 파악이 되어야 돼. 기본형 안에서 모든 게 다 끝나야 돼요. 기본형이 진행되고 나면 이해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얘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또는 확대 축소, 이런 함수의 변환 과정을 거쳐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어려운 말을 썼는데, 변환이라는 말을 썼는데 바꾼다는 뜻이야. 변화를 준다는 뜻이야. 평행이동도 변환의 일종이고, 대칭이동도 변환의 일종이고, 확대 축소도 변환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를 주겠다는 거야. 기본형에서
뭔가 위치를 바꾸든가 뭐 이렇게 모양을 바꾸든가 이렇게 변화를 주면 걔를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야.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대부분의 문제는 표준형으로 주어질 거예요. 또는 일반형으로 주어질 겁니다. 일반형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표준형으로 주어지면 우리는 이 표준형이 되게 복잡하게 쓰여 있으니까 이 상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 그래서 잠시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다 제외시키고 기본형을 봐야 돼. 기본형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놓고 얘가 이렇게 변화를 거쳤구나. 원래는 이런 놈이었는데 이게 옮겨왔구나. 대칭됐구나. 늘렸구나. 줄였구나. 이렇게 읽어내면 돼요. 그래서 기본형 안에서 처음에 기본형 안에서 함수가 가지는 성질들이 다 파악이 되어져야 되고 그게 약간의 변화를 거치고 나면 표준형이라는 이름으로 바뀔 거야. 이 유리함수도 이러한 과정을 거칠 거고요. 표준형과 별도로 또 다른 형태가 있는데 걔는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애가 있어요. 일반형. 이 일반형은 구분을 왜 그 표준형, 일반형 이렇게 따로 그 함수를 표현을 하냐면 얘는 그래프를 그리기 좋아요. 그래프를 그려내기에 좋게 조건들이 눈에 잘 보이게 써 있는 식이고 일반형은 연산하기에 좋아요. 다시 말하자면 얘는 기하적인 상황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고 얘는 대수적인 상황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야. 모든 함수는 이 구조를 매번 똑같이 따릅니다. 이 틀을 벗어나는 함수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유리함수에서 처음 기본형에서 표준형, 일반형 이런 얘기를 좀 처음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미 중학교 때부터 1차 함수, 2차 함수 다 이런 과정으로 성질들을 공부를 했었을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유리함수부터 기본형부터 다시 한번 요 순서대로 따라서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5-6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5-6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지금 여기 써 있는 이 유리함수 y는 x분의 k라고 하는 이 식을 기본형이라고 부릅니다. 얘가 기본형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유리함수가 가지는 성질은 여기서 다 나와야 되는 거야. 유리함수가 가지는 성질은 여기서 다 나와야 되는 거야. 얘가 기본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에 써 있는 유리함수가 가지는 이 그래프가 가지는 뭐 이렇게 5가지 내용들이 쭉 있는데 얘네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할 거야. 자, 그 중에 여기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겠지만 여기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겠지만 얘가 유리함수를 다루는 키포인트입니다. 유리식이 처음에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그게 표준형으로 주어지든 일반형으로 주어지든 자, 유리함수가 주어졌어. 근데 정근선을 못 찾아. 그럼 유리함수는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배운 거랑 똑같아 그건. 유리함수를 다룰 건데 정근선을 못 찾아. 그럼 유리함수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냥. 그 정도로 정근선은 유리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놈 중에 한 놈이에요. 정근선 찾는 거는 이 유리함수를 그려내면 이 유리함수가 만나지는 않는데 계속 가까워지기만 하는 선이 있어요. 그걸 정근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x축이나 y축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림을 그리던 빨간색은 뭐냐면 k가 0보다 클 때의 유리함수의 그래프 개형입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이렇게 1사분면에도 그려지고 3사분면에도 그려지는 요 그래프 요렇게 그려지는 게 유리함수야. 그리고 k가 음수일 때 여기 있는 요 k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2사분면과 4사분면 쪽으로 그림이 그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k가 양수일 때는 1, 3, 4분면에 있고 k가 음수일 때는 2, 4분면에 있고 이건 그래프의 기본적인 개형에 대한 얘기죠. 기본적인 개형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래프는 원점에서 멀어진다 그랬어요. 따로 뭐 외운다기보다는 k한테 숫자를 대입해 보면서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원점과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이 대칭과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대칭은 원점에 대한 대칭이에요. 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예요. 빨간색 그래프도 원점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에요. 이 빨간색 부분 자체가. 파란색 그래프도 원점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에요. 이거. 그죠? 마찬가지로 직선에 관한 대칭도 있는데 선대칭이라고 불러요. 선대칭은 이렇게 두 개, y 콜 x에 관해서도 대칭이고요. y 콜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이래. 이거는 요게 지금 y 콜 x겠지. 이 y 콜 x에 대해서 빨간색 그래프를 대칭을 시켜도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게 나온다는 뜻이야. 아까 점대칭도 마찬가지예요. 이 점을 여기 있는 점을 원점에 대칭 이동시키면 자기 자신이 위에 떨어져. 이놈도 대칭시키면 저쪽 위로, 원래 그래프 위로 반대쪽에 생긴다는 뜻이야. y 콜 x라는 직선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y 콜 x에 대해서 이 빨간색 그래프가 서로 대칭이고요. y 콜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이 빨간색 그래프는 서로 대칭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파란색 그래프도 y 콜 x와 y 콜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k한테 숫자를 대입해 가면서 한번 찾아본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 k를 내가 1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k를 1이라고 둬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함수는 y 콜 x분의 1이라는 함수죠. k가 1이니까 y 콜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1일 때 y가 뭐가 나올까요? x한테 1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y 값은 1분의 1이니까 1 되는 거지. x가 1일 때 y 값은 1이라는 점을 찍는데 그래서 1,1이라는 점을 찍게 돼요. 1,1 이렇게. 여기를 1,1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지. 자, 여기가 1,1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x한테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x한테 2를 집어넣으면 여기 2를 집어넣을 거야. x한테. x가 2일 때 y 값은 얼마? 2분의 1이 되는 거지. x한테 2를 집어넣었더니 y 값은 2분의 1 나오는데 이렇게 보여지는 함수가 x분의 1이라는 함수에 몇 개 점을 내가 찍어 본 건데 x한테 내가 아무리 큰 수를 집어넣어도 분자가 상수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x축 0이 되지는 함수값이 0이 될 일은 없어요. 점점점 작아지긴 할 거야. 이게 점점점 작아지긴 할 건데 x가 계속 커질수록 함수값은 계속 내려올 거야. 그런데 0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찍히는 점들을 내가 쭉 점들을 물론 이제 1과 2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점들이 있겠지. 그런 점들을 다 일일이 찾아가고 점을 찍겠다는 거야. 그걸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곡선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거든. 이 곡선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야. 2분의 1일 때 y값이 2가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반대쪽으로 x한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은 마이너스 1, x한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함수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x한테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을 때 x한테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을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2 이러면서 점이 찍힌다는 거지. 이런 점들을 쭉 연결을 할 거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x분의 1이라는 그래프야. 자, k가 양수인 상태의 그래프를 내가 그려봤더니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지는 거 맞죠? 그죠? 그리고 내가 k를 1이 아니고 2라는 놈으로 만약에 두었다면 자, k의 절대값이 커진다면 그럼 내가 x한테 1, 자, 여기 분자가 1이 아니고 이제 2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눈으로. 여기가 2가 있어. 2. 그리고 x한테 1을 집어넣겠대. 그럼 함수가 얼마? 그렇지.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새로 그려지는 x분의 2라는 그래프는요. x한테 1 집어넣으면 y값은 2가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 점이 찍히는 거야. 여기 바깥쪽으로. x한테 2를 집어넣어야 x한테 2를 집어넣어야 여기 분자 2가 있으니까 x한테 2를 집어넣어야 y값이 1 나오겠지. 2,1이라는 점을 찍게 되는 거야. 그래서 x가 2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곡선을 그리게 돼요. 처음에 x분의 1보다. 요거는 y 콜 x분의 2라는 그래프를 내가 그린 건데 이 분자에 올라가는 절대값의 크기가 커지면 그래프는 원점에서부터 멀어져요. 이렇게. 그게 4번 얘기였습니다. 아까 점 몇 개 대입해보고 숫자로 직접 대입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상태라는 거야. 분자가 커지면 원점에서 멀어진다.
이해되겠죠? 그리고 지금 그려진 이 초록색 그래프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빨간색은 여기 안 그려져? 여기 그려질 거야. 여기 그려지는데 안 그렸어요 내가. 마이너스일 때 분명히 그려지겠지. 원점에서부터 멀어지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거 안 그렸어요. 우리는 이제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가지고 성질들을 파악하는 중이에요. 자, 이놈은 이 초록색 그래프는 원점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에요. 여기 있는 점을 원점에 대칭시키면 또 여기 있고, 여기 있는 점을 원점에 대칭시키면 여기 있고. 그래서 이 초록색 그래프는, 자, 이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세요 라고 하면 처음 그래프랑 똑같은 게 그려져 그냥. 그래서 이 그래프 자체를 원점에 대한 대칭 함수라고 불러. 원점에 대칭시켜도 나랑 똑같은 게 나와 이런 거야. 그리고 y x라는 직선, y x라는 직선에 대해서도 얘는 대칭성을 나타내는데요. y x를 이렇게 그려놓고 마치 이 y x가 회전축인 것처럼 양쪽 끝을 잡고 빙글 돌리면 이 초록색 그래프가 그대로 자기 자신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또 y x라는 직선, x라는 직선, 이 직선을 또 회전축이라고 생각하고 이 양쪽 끝을 딱 잡고 빙글 돌리면, 휙 돌리면 이 초록색 그래프가 이 축을 따라 빙빙 돌겠지. 돌다가 180도 딱 돌려놓고 놔두면 원래 그래프랑 똑같은 게 나온다는 거야. 대칭을 시켜도 원래 그래프랑 똑같은 모습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점대칭과 선대칭을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들 중에 선생님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3번은 그래프 개형이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점근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점근선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대칭성 확인해야 되고,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데, 대칭성은 점대칭도 있고 축대칭도 있어요. 점대칭, 선대칭. 점대칭과 선대칭 두 가지가 있는데, 점대칭은 원점 대칭이었고 선대칭은 y x, y x 두 개였지. 그렇게 체크해 두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한 얘기들이 유리함수의 전부예요. 지금 얘기한 이것들을 가지고 우린 문제들을 다룰 거야. 근데 이렇게 쉽게는 안 주는 거지. 이건 아주 기본적인, 정말 아주 단순한 유리함수의 형태인 거고, 얘를 이제 움직일 거예요. 얘를 움직여서 표준형이라는 놈으로 만들 건데, 그게 5-7번 내용입니다. 자, 5-7번에 보시면 두 가지 내용이 다 한꺼번에 나오는데, 일단은 표준형 얘기부터 할게요.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식을 이렇게 줄 거래. 이게 뭐냐 하면, 이 기본형으로 주어졌던, 기본형이라고 불렀던 이 x분의 k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이동시키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을 시키면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야. 한번 해볼까요? 평행이동은 다뤄본 적 있을 겁니다. 평행이동은 다뤄본 적이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확인만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수가 y는 x분의 k라는 함수였어. y x분의 k라는 기본형을 갖고 있었어요. 자, 이 기본형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p만큼 평행이동 시킬 거고요.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q만큼 평행이동 시키려고 해. 자,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키라고 하면, 자, y 대신에는 y쪽으로 플러스 q만큼 이동하세요. 그러면 식을 쓸 때는 y 대신에 y-q를 쓰는 거였습니다. 왜 그렇게 쓰는데요? 이거는 변환이라는 내용을 설명한 강의를 좀 찾아보도록 하세요. 매번 나올 때마다 또 똑같은 내용을 설명해 줄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 나오는 걸 나중에 저기 메모를 해둘 테니까 찾아서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을 하라고 하니 우리는 x 대신에 x-p를 쓰겠지. 그죠? 그리고 분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함수를 쓸 때 y-q는 이렇게 정리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y는 이라고 정리하지. 함수를 정리할 때 y는 이렇게 정리하니까 이 q만 반대쪽으로 넘겨서, 얘를 반대쪽으로 넘겨서 식을
이렇게 이쁘게만 정리를 해놓은 식을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y는 x-p분의 k 마이너스 q가 넘어올 테니까 플러스 q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를 보면 x축으로 평행이동한 거구나. 이놈을 보면 y쪽으로 평행이동을 한 거구나. 이렇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자, 이렇게 이동을 해주고 나면 유리함수에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점근선과 대칭성에 대한 수치들이 이 평행이동을 한 것만큼 그대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점근선이라는 놈도 원래 점근선은 x축과 y축이 점근선이었어요. x축이랑도 안 만나고 y축이랑도 안 만나게 그림을 그리는 게 유리함수의 그래프였어. 그래서 x축, y축을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불렀는데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뭐 3만큼 옮기래. 그럼 점근선도 이것도 그대로 3만큼 옮겨가겠지. 그리고 이것도 y축 방향으로 옮겨간 만큼 옮겨가게 되겠지. 점근선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면 돼. 그래서 이런 평행이동을 통해서 표준형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점근선의 방정식은요. x 이퀄 p가 되고 그리고 y 이퀄 q라고 쓰게 돼요.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맨 처음 기본형에서 얘기할 때 x축, y축 우리가 방정식으로 쓰면 어떤 모습이냐면 x축은 y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으로 쓰면 y축은 x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이에요. y축이 지금 이거지 이거. 이거지 y축이. 이게 y축인데 이 y축은요. x 값은 무조건 0이에요. y는 1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y 값은 막 변해. 이 위에 있는 점들이. 근데 그래도 x는 다 뭐야? 0, 0,1, 0,2, 0,3, 0,4, 0,-1, 0,-2, 0,-3 이렇게 x좌표는 항상 0인 이 선. 이거를 우리가 y축이라고 부르는데 그 y축을 우리는 방정식으로 뭐라고 쓴다고? x 이퀄 0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 x 이퀄 0이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을 거치면 그대로 x 이퀄 p라고 바뀌는 거야. 이렇게 x 이퀄 p라고 바뀐 거야. 그러니까 y축에 옮겨온 놈이 되겠지 얘는. y축이 옮겨와서 x 이퀄 p라는. 그래서 여기 이게 x 이퀄 p가 되는 거예요. 원래 y축이 여기 있었는데 x축 방향으로 p만큼 옮겨가야 되니까 이 선도 x축 방향으로 p만큼 옮겨가서 따라서 여기서 그린 거야 이렇게. 이게 x 이퀄 p라는 점근선이에요. x 이퀄 p. 요 점선. 같은 방법으로 y쪽으로 q만큼 옮겨갔으니 이 선도 원래는 이거였거든. x축. x축이었는데 그걸 우리는 방정식으로는 y 이퀄 0이라고 쓰거든. 근데 y 이퀄 0이라는 이 방정식이 y축 방향으로 q만큼 옮겨가라니 이렇게 q만큼 옮겨가서 이 방정식이 y는 q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 두 개 x 이퀄 p, y 이퀄 q를 점근선이라고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 대칭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대칭성. 이 점이 마치 처음에 원점이었던 듯이 이 점 중심으로 대칭성이 다 바뀐다고 보면 돼요. 자, 대칭성은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점대칭과 선대칭이 있다고 그랬지? 점대칭 그리고 선대칭 두 개가 있었어요. 점대칭은 처음에 무슨 점에 대한 대칭이었지? 0,0 원점에 대한 대칭이었지. 아까 위에서 기본형에서 평행이동을 해서 x 이퀄 p, y 이퀄 q가 돼서 이 점이 대칭점이 되는 거야. 옮겨와서 이 점은 좌표가 뭐겠어요? 그치? p, q가 되겠지. 그 점대칭은 p, q에 대한 대칭이 돼. p, q라는 점에 대한 점대칭 함수예요. 얘는 p, q라는 점을 대칭점으로 갖는 점대칭 함수입니다. 또 선대칭도 찾을 수 있는데 아까 선대칭은 y 이퀄 x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또 y 이퀄 마이너스 x 그놈도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거 두 개요. 요놈이랑 요놈 기울기가 1이면서 원점 지나는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원점 지나는 직선이었어. 그래프로도 이렇게 그렸었죠. 이놈이
똑같이 평행이동을 하면 이 직선들도 똑같이 평행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칭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선대칭은 어떤 선에 관한 대칭이니? 라고 물으면 우리는 y 마이너스 q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 이렇게 쓰게 돼. 갑자기 이거 뭐예요? 평행이동이야 그대로. 여기서 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옮기면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p를 쓴 것처럼, 또 얘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하세요 라고 하면 식을 쓸 때는 y 마이너스 q를 쓰는 것처럼 직선도 똑같이 평행이동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돼. 원래는 y 이퀄 플러스 x랑 y 이퀄 마이너스 x, 다시 말하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가 원래 선대칭을 만드는 두 직선이었어요. 플러스 x 하나, 마이너스 x 하나 두 개. 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옮기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옮기래. 그러면 식 이렇게 쓰는 거야. 평행이동. 이해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을 쓸 때 이렇게 안 쓴다 그랬지. 우리 함수 쓸 때 y는 이라고 정리한다면서. 그죠? 그래서 y라는 놈을 정리해 얘를. 그래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 하고 여기 있는 q가 반대로 넘어올 테니까 플러스 q 이렇게 넘어오면 돼요. 그래서 두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 즉 이러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게 선대칭을 나타내는 직선 두 방정식을 써줬는데 똑같은 거 맞죠? 그죠? 찾기가 되게 어려운 과정은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형의 그래프를 변형시켜서 기본형의 그래프를 변형시켜서 표준형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대 축소에 관련된 얘기도 하고 싶지만 그 내용은 안에 다 포함을 했다고 생각을 할 거야. 어디에요? k 값이 달라지면 그게 확대 축소라고 보면 돼요. 그거 나중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함수랑 좀 더 많이 친해지면 그때 또 추가해서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일반형이 하나 남았네요. 일반형. 자, 일반형은 연산할 때 주로 쓴다 그랬죠? 연산할 때 주로 쓰려는 놈이 일반형이기 때문에 식의 모양을 두 개 항으로 나눠서 놓지 않고요. 이렇게 분수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써 놓으면 이건 계산할 때 주로 쓸 거고 연산할 때 주로 쓸 거고, 우리는 유리함수를 주로 그래프를 그려서 많이 해결을 할 거라고 그랬죠. 기하적인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많이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써 있으면 우리한테 불편한 거지. 얘를 뭐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에서 하는 얘기가, 자, 일반형의 그래프는 표준형의 꼴로 변형하여서 그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충분히 이해되겠죠? 뭐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바꾸고 나면 여기서 찾을 게 뭐냐면 점근선과 대칭성, 그 두 가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점근선과 대칭성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뭐 점근선 대칭성 체크하는 게 여기서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만 있다면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 그죠? 조금 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니까. 근데 바꾸는 작업이 귀찮아서 안 바꾸고 그냥 이 상태에서 못 읽어내요를 이 상태에서 읽어낼 수 있으면 좋잖아, 그지?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게 이건데, 자, 이 x 정근선은요, x 정근선은 어떻게 찾냐 하면 분모가 0이 되는 숫자를 찾으시면 돼요. 얘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놈입니다. 이 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 되는 놈이야, 이게. 그리고 y 정근선은 어떻게 찾게 되냐면 이 x랑 x 분모와 분자에 x 1차 계수들을 가져다 쓰면 돼. x 1차의 계수들, 1차의 계수를 분모 분자에다 가져오면 그게 점근선이 돼요. 점근선을 찾았으면 뭐 대칭성, 여기선 지금 점대칭만 얘기하고 있는데 선대칭도 있는 거죠. 그죠? 요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분명히 선대칭도 있습니다. 일반형이 주어지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렇게 식을 바꿔 쓰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주어지면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주어지면 통분해서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내가 마음대로 막 움직일 수 있어야 돼. 그 정도의 연산이 불편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뭐 수학을 여기까지 공부를 해왔는데 연산이 불편해, 안 되는 거지. 조금 더 시간을 투자를 많이 더 해서
연산 정도는, 계산 정도는 좀 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좀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들을 이제 몇 개 풀어보면, 대표 유형들을 이제 풀어보면서 방금 한 얘기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볼 거예요.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지난번에 이제 유형 7번까지 풀었으니까, 저번에 1강에서 유형 7번까지 풀었으니까 유형 8번부터 대표형들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유형 9번까지 풀었어요. 지난번에 유형 9번까지 풀었고요. 오늘 이제 유형 10번부터 풀겠습니다. 자, 유형 10번에 보시면, 자, 유형 10번에 566번인데, 다음의 함수 중 그 그래프가 평행 이동에 의해서 y = 마이너스 x분의 2와 2의 그래프와 겹쳐지는 걸 찾으래요. 이 그래프가 겹쳐질 수 있으려면 묻는 내용이 되게 복잡한 것처럼, 막 그래프를 막 옮겨야 돼 막 이러니까 되게 복잡할 것처럼 느껴지는데, 선생님이 맨 처음에 강의할 때 유리함수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문제는 이런 식의 표준형 또는 일반형으로 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싹 다 소거해. 평행이동이라든가 뭐 확대축소 이런 거, 확대축소는 안 되겠다. 평행이동을 소거해. 평행이동을 다 소거하고 기본형 상태로 만들어 놓고 뭔가를 막 찾을 거예요.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문제도 겹쳐지는지를 확인하려면 기본형 상태가 얘랑 똑같으면 겹쳐지는 거야. 얘를 평행이동을 통해서 막 옮길 수 있어요. 그러면 시계 모양은 이렇게 막 다른 모습으로 보이겠지. 다른 모습들을 막 보일 수 있는데, 처음 초기 상태가 얘랑 같은 놈이었는데 그 놈을 평행이동했다면 다시 평행이동을 소거해서 원위치를 시키면 얘랑 똑같은 식이 나와야 되겠지. 그런 아이들만 겹쳐질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얘랑 평행이동에 의해서 얘랑 겹쳐질 수 있는 거 찾아봐. 그러면 초기 상태, 기본형 상태가 얘랑 똑같은 모습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1번부터 5번까지를 다 평행이동을 소거시킨 기본형 상태를 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평행이동 상태를 봐야 되니까 얘가 먼저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표준형으로 바뀌어야 돼. 이건 일반형. 표준형을 어떻게 바꾸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연산에서 분수식이 이렇게 분모와 분자가 차수가 같거나 또는 분자가 더 크면 이거를 진짜 분수의 형태로 바꿔야 된다 그랬지. 이거보다는 최소한 이거보다는 차수가 낮은 놈으로 분자를 그렇게 변형시키는 게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1번 먼저 볼게요. 1번에 보시면, 자, y는 x-3분의 2x-1로 주어져 있는데, 우리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분모는 그냥 둘 거고요. 자, 분자에 2x가 있죠. 2x. 나는 x를 맞추는 거. 요거 사실은 분모를 그대로 다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앞에 개수로 묶어서 2로 묶어서 이 괄호 안에 분모랑 똑같은 걸 그냥 무조건 집어넣어. 이렇게 약분할 수 있게끔. 근데 실제로는 여기 상수가 마이너스 1만 있는 거잖아. 근데 나는 지금 얼마 쓴 거예요? 마이너스 6을 썼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얘랑 같아야 되는데, 등호야. 얘랑 같아야 되는 거야, 지금 분자가. 그러려면 마이너스 1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6만큼 썼으니까 실제로 얼마가 더 필요하겠어요? 여기 플러스 5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처음 식이랑 같은 등호가 만족이 되는 식이겠지. 이 작업만 해주면 돼. 그러고 나면 이렇게 분수식을 쓰면서 얘를 약분할 거야. 이거 지난 시간에 연산할 때 했던 내용입니다. 이 앞에 있는 놈은 약분할 거야. 그걸 좀 이따 쓰고요. 얘를 먼저 쓰는 거야. 얘를. 그러면 써볼까요? 어떤 모습이냐면 x-3분의 5 이렇게 남는 거고, 얘가 약분하고 2가 남는 거죠. 그럼을 따로 플러스 2라고 써주면 돼. 자, 이렇게 써 있는 건 표준형이에요. 이렇게 써 있는 건 표준형인데, 이때 평행이동을 나타내는 마이너스 3이나 플러스 2를 제외하면, 내 머릿속에서 얘를 지워버리면 이 함수는 y = x분의 5라는 함수인 거지. 평행이동 하기 전의 함수로 생각해 보자면 이건 평행이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x축으로 3만큼 옮긴 거예요. y축 방향으로 2만큼 옮긴 거예요. 평행이동. 그 평행이동을 잠시 없애고 기본형으로 읽으면 얘는 x분의 5야. 그냥. 이해되겠어요?
그렇게 만들었을 때 얘랑 같아야 되거든. 근데 지금 얘는 같아 틀려. 틀리지. 얘는 x분의 5래. x분의 5. 얘는 x분의 마이너스 2고. 틀린 거야. 그러면 평행이동을 통해서 얘는 겹칠 수 있는 함수가 안 돼요. 평행이동을 통해서 겹칠 수 있으려면 이때 얘가 기본형의 모습이 평행이동을 소거시킨 기본형의 모습이 얘랑 같아야 돼. 이해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한번 더 봅시다. 자, 2번 확인해 볼게요. 자, 2번. 여기 2x-1분의 분자에 2x 플러스 3이라는 놈이 있어. 이것도 분모가 개수가 2가 있어서 조금 더 불편해 보이는데요. 얘는 일단 써볼게요. 자, 2x-1이래요. 그럼 분자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2x-1이 있어야 돼. 얘는 묶을 거 없지. 이렇게 있어야 돼. 근데 여기 플러스 3이 필요하대. 그럼 여기 얼마가 들어가냐면 플러스 4가 있으면 되겠네. 이해되시죠? 자, 정리합니다. 그러면 요놈은 앞에 1번보다는 조금 더 귀찮은 모습이에요. 2x-1분의 4가 있고요. 그리고 요놈은 얼마가 돼? 약분하면 1 있는 거지. 1. 이렇게 1 있는 거지. 카톡이 왔네요. 자, 이거 분모 분자를 2로 나눠서 생각하면 돼. 그러면 x-2분의 1인데 그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차피 평행이동 지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얼마 있는 거니? 약분하면 x분의 2만 보면 돼. 우리는 어차피 평행이동은 지울 거니까. 자, 한번 쓸까요? 그냥 머릿속만 생각하기가 좀 불편하면 한번 써봅시다. 분모 분자를 2로 나눌게요. 그러면 여기 x-2분의 1 되는 거고, 여기는 2 되는 거고, 여기 플러스 1 있는 거지. 평행이동을 소거하면 이거 2분의 1 지우는 거잖아. 그럼 여기 1도 지우는 거고, 결국 남는 건 누구? x분의 2. 그것만 남는단 말이야. 기본형 상태라면. x분의 2는 얘하고 절대값의 크기는 같은데요. 부호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평행이동만 가지고는 겹칠 수 없어요. 만약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까지 언급을 했다면 2번은 겹칠 수 있습니다. 부호가 바뀐 부분이 있어서 대칭이동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되는 놈이에요. 자, 이게 2번도 안 되는 놈이고, 그러면 3번은 y 콜 x 플러스 3분의 2x 플러스 8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또 분수를 둘로 나눌게요. x 플러스 3분의 요놈은 개수가 2, 요놈은 개수가 1이니까 2로 묶을 거야. 이렇게 2로 묶어서 괄호 안에는 무조건 분모랑 똑같은 걸 넣을 거야. 그러면 600개 못 썼어. 나는 원래 얼마 써야 되는데 8을 써야 되는데 나는 600개 못 썼어. 그럼 8을 만들어야 되잖아. 얘가 같으려면. 그래서 여기 2가 더 필요하겠지? 됐죠? 그러면 자, 뒤에 거 먼저 쓰는 거예요. x 플러스 3분의 2 남겠네요. x 플러스 3분의 2 남을 거고, 요거 약분하면 또 플러스 2 되는 거지. 2번과 마찬가지로 얘는 평행이동을 소거시키고 나면 기본형은 x분의 2만 남아. 그래서 안 돼. 이해되시죠? 요것도 안 되는 놈이에요. 자, 4번. 자, y는 이번에 2-x라고 써 있는데 요거 마이너스 x 마이너스로 묶어서 쓸게요. 앞뒤를 자리를 바꿉니다. 마이너스로 묶어서 x 마이너스 2라고 쓸게요. 이해되겠죠? 자리도 바꾸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어서 써요. 그 다음 분자는 x 플러스 1이 있는데 이것도 x 마이너스 2를 무조건 쓸 거라. 문제를 먼저 써야 되는데 그냥 바로 얘는 정리부터 하고 있네요. 자, 얘는 정리를 먼저 했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을 무조건 쓸 거야. 근데 플러스 1이 필요하대. 플러스 1이 필요하대. 여기 얼마 더해야 돼? 플러스 3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거 먼저 쓰고 앞에 거 나중에 쓰고 이렇게 쓰는데, 앞에 거 쓸 때, 뒤에 거 쓸 때 마이너스 4를 분자에다 던져줘도 관계 없거든요. 그래서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되고, 요놈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돼요.
어쨌든 얘도 분자에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3이 오니까 안 되는 거지. 1, 2, 3, 4 다 확인했는데 안 됐으니까 답은 5번이겠죠. 그죠? 답은 5번이겠죠. 5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5번만 이줄로 갖고 와서 확인해 볼게요. y는 이번에 문제를 쓰겠습니다. 자, 2x 마이너스 1분의 4x 마이너스 6이라고 주어져 있어. 자, 이놈을 일단은 두 개로 분리할 거예요. 일단은 두 개로 분리할 거야. 자, 2x 마이너스 1 있고 분자에 있는 게 4x로 시작한데 그럼 얘도 2로 묶어서 괄호 안에는 뭐만 써? 분모랑 똑같은 거 2x 마이너스 1 무조건 넣어. 그럼 여기 얼마 있어요? 지금 상수가 마이너스 2 있는 거죠, 상수. 근데 여기 마이너스 6이 있어야 된대. 그럼 여기 얼마 해야 돼? 마이너스 4 해줘야 되지. 그리고 요렇게 뒤에 거 먼저 쓰고 요렇게 앞에 거만 나중에 쓰고. 자, 이렇게 뒤에 거 먼저 쓰면요. 뒤에 걸 먼저 쓰면 이 2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 있는 놈을 약분해서 정리하면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그리고 평이동 소거시키고 나면 요 부분, 기본형의 부분이 실제로 지금 마이너스 4로 쓰여 있긴 하지만 이것도 약분할 거란 말이야. 아까 2번 한 것처럼 분모 분자를 2로 나눌 거란 말이야. 똑같은 숫자로 나눌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상수가 얼마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2 있는 거죠? 그래서 얘랑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야. 똑같은 숫자를 만들어 줘야 평행 이동을 통해서 겹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형으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훈련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는 유형 11번. 그 다음에는 유형 11번. 자, 유형 11번은 또 무엇을 묻는 내용인가요? 보니까 함수가 가지는 정의역이 이렇게 생겼대. 정의역이 이만큼일 때 그놈이 가지는 치역은 어떤 놈이니? 그림이 이 범위 내에서 그려지는 y값의 범위가 치역이에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그려지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그려지는 그림의 y값의 범위를 치역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려야 되는 거야. 그리려니까 일반형이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조금 전에 계속 해봤던 표준형으로 고쳐야 그림 그리기가 수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함수를 표준형으로 먼저 바꿀 거예요. 일단은 함수를 먼저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x-1분의 2x-1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것도 두 개로 분리할 거지. 자, 두 개, 이거는 지금 한 번만 보여주고 다음부터 우리 그림 그릴 때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자, 이거 x-1 무조건 쓸 거죠? 자, 이렇게 쓰고 여기 마이너스 2 생기죠? 마이너스 2가 생기는데, 상수 마이너스 2 생기는데 여기 얼마 있어야 돼? 마이너스 1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 플러스 1 해주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정리를 마무리 해보면 요놈은 x-1분의 1 쓰고요. 요거는 약분해서 플러스 2라고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처음 초기 상태 기본형은 어떤 놈이었냐면, 기본형에서 변형해서 이렇게 변형해서 요 놈이 된 거야. 기본형을 변형시켜서 이렇게 바꾼 거야. 어떤 기본형이 있어야 돼요? 이거 소거시키면, 평행이동한 거 소거시키면 y는 x분의 1만 있으면 되는 거지. 기본형은 y 이퀄 x분의 1이에요. 그런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옮겼을까? 1만큼. 이 플러스 2는 원래 저쪽 y쪽에 같이 있었던 애예요. 그래서 y쪽으로 2만큼 옮겨야 얘가 원래는 y-2라고 적었을 텐데 반대로, 상수가 반대로 넘어오면서 플러스 2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평행이동의 크기가 x쪽으로는 1만큼, y쪽으로는 2만큼 옮겨온 거야. 이해되겠지? x분의 1이란 그래프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좌표평면에 그래프를 그려보실 때, 점근선을 염두를 해두고 이게 축을 그리시면 돼요. x 이퀄 1과 y 이퀄 2를 우리가 점근선으로 그릴 거야.
표현을 x 이퀄 1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 이 정도를 x 이퀄 1이라고. 항상 x가 1인 직선. 그 다음에 y는 2. y는 2는 뭐 이 정도 이렇게 잡아줄까요? 이렇게 이 정도 y 이퀄 2 이렇게 정근선을 먼저 그리는 거야. 이건 x 이퀄 1, 얘는 y 이퀄 2라는 정근선이야. 자, 만약에 이게 그냥 이 그림이었으면 y는 x분의 1 그랬으면 분자가 양수니까 이렇게 1, 4분면과 3, 4분면에 그려지는 그림이었겠지? 원래. 걔를 평이동시킨다고 하면 마치 이 새로운 점근선이 x축과 y축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1, 4분면, 3, 4분면을 생각하면 돼요. 이 위에서 그림을 1, 4분면 쪽에 이렇게 유리함수, 3, 4분면 쪽에 이렇게 유리함수를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여기 더 그려야 되는데 지금 여유 부분을 안 주고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자, 이때 정의역이 x 이퀄 0부터 1까지 그리고 1부터 3까지 하는데 왜 1은 안 써요? 1은 정근선이기 때문에 안 쓰는 거지, 당연히. 그죠? 그래서 0부터 3까지를 보는데 정근선 제외하고 0부터 3까지를 보자는 거야. 그래서 자, 0부터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0 집어넣으면 1 나오네. 그럼 이 그래프가 실제로는 0일 때 1을 지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 정도 지나는 거야. 이렇게 지나는 거야. 이렇게 지나는 거야. 여기가 얼마? 1이라는 거지. 그리고 3 집어넣으면 여기다 3 집어넣을 거야. 그대로 3.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아무 데나 집어넣어도 돼요.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3을 집어넣어 보시면 3 집어넣으면 여기 분모 2, 3 집어넣으면 5, 2분의 5네. 그죠? 3 집어넣으면 2분의 5가 나온대. 그래서 여기 3 집어넣었을 때 요점의 좌표가 3 집어넣었을 때 y값이 2분의 5가 나올 거래요. 3을 집어넣으면 y값은 2분의 5가 된대. 자, 그런데 이 그림 우리가 다 쓸 게 아니잖아. 다 쓸 게 아니고 어디에 쓰라고 그랬냐면 0보다는 큰 부분, 3보다는 작거나 같은 부분, 0보다는 크거나 같은 부분, 3보다는 작거나 같은 부분, 그 안에 점근선만 제외. 이런 부분의 그림을 보자니까 자, x의 범위에 따라서 내가 그림을 표시를 해볼게요. 0, x 이퀄 0이 여기죠. 얘보다는 큰 부분, 오른쪽 부분. 그러니까 그림이 얘를 포함해서 등호 있었어요. 여기 0에 등호 있었고 얘 포함해서 오른쪽 부분이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이 전체 이쪽 부분, 이만큼 부분. 그리고 x가 3인 건 여기야. 요점이야, 요점. 요점 포함해서 등호 있으니까 요점 포함해서 3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그러니까 3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가 이쪽, 왼쪽 이 그림, 이 부분. 근데 이쪽 그림이 0에 가까울수록 이 함수값은 계속 올라가기만 할 거예요. 이거랑 맞나 안 맞나? 안 만나. 점근선이니까 안 만나고 계속 커지기만 할 거야. 어디가 끝인데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게 점근선의 성질이야. 그래서 함수값을 못 찾아, 이쪽에서는. 자, 아까 얘기할 때 치역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어진 영역 안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y값의 범위라고 그랬어. 자, 지금 빨간색 부분이 차지하는 x의 범위는 0 이상 3 이하인 거예요. x의 범위는. 자, y값의 범위를 쓰자고 그랬으니까 이 y값 1이죠? 1. y값보다 아래쪽에만 그려지고 있지 다. 이 빨간색 부분은 아래쪽. 그리고 이 빨간색 부분 얘는 2분의 5보다는 더 위쪽으로만 그려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 y값의 범위는 1보다는 작거나 같은 부분 전체를 다 쓰면 되고요. 또 y값의 범위는 2분의 5보다는 위에 부분들 다 쓰게 돼요. 어디까지요? 끝이 없다니까. 그냥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야. 치역의 범위. 그래프에서 x의 범위, x의 영역, x의 위치에 따른 y값의 범위, y값의 위치 이런 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함수의 본질입니다. x에 따른 y값의 변화, 대응관계 이런 걸 찾는 게 함수예요. x가 움직일 때 y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x의 영역이 이만큼일 때 y의 영역은 얼마만큼인지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제 유형 11번 문제를 해봤고 유형 12번 문제를 하러 가겠습니다. 유형 12번
계속 거의 대부분이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질문으로 던져질 겁니다. 자, 또 일반형으로 줬어요. 이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찾으래. 이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 찾으래. 그러면 우리는 또 뭐 해야 돼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야겠지. 당연하지. 왜? 몇 사분면을 지난다 안 지난다 이거 따지라는 거는 그래프 얘기잖아. 그래프를 그렸을 때 1사분면 지나는지 2사분면 지나는지 뭐 어디 지나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잖아. 그죠? 이걸 뭐 계산을 통해서 계산만을 가지고 뭐 몇 사분면 지난다 안 지난다 이렇게 따질 수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라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프 그릴 때요. 아까 우리 위에 있는 문제처럼 표준 이 일반형을 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 이제 해봤으니까 여기서도 해봤고 많이 해봤으니까 조금 더 심플하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해볼게요. 자, 점근선 굳이 표준형으로 안 바꾸고 이 상태에서 점근선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점근선의 방정식 찾을 수 있습니다. 점근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x점근선은 분모가 0 되는 거. 그래서 x 이퀄 3. y점근선은 x개수분 x개수 1차의 개수들. 그래서 y는 또 3. 이게 점근선이야. 찾을 수 있겠죠? 개수분의 개수 썼습니다. 자, 그래서 점근선을 염두해 두고 그래프를 또 표현을 해보면 점근선을 염두를 해두고 그래프를 표현을 해보면 이 정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자, x 이퀄 3이라고 하는 점근선을 그릴 겁니다. 여기다가 x 이퀄 3, x 이퀄 3, y 이퀄 3이라는 점근선도 그릴 겁니다. y 이퀄 3 이렇게 x 이퀄 3, y 이퀄 3이라는 점근선을 그려놓고 그리고 이게 이 새로운 점근선을 x축, y축이라고 읽으면서 이렇게 1사분면 쪽이랑 3사분면에 그려질지 아니면 2사분면과 4사분면에 그려질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의 근거는 y절편만 찾으시면 돼요. 지금 여기가 3이었고요. 여기가 3이었고요. 여기도 지금 3이었습니다. 그죠? 자, x한테 내가 0 집어넣어볼까요?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분모도 마이너스, 분조도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2는 3보다 커, 작아? 작죠? 3분의 1은 1도 안 되는 놈인데. 그지? 3분의 2는 여기 어디쯤 있을 거야, 3분의 2는. 3분의 2는? 여기 어디쯤 있을 거야. 여기를 지나가야 돼. y절편이 3분의 1에.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가야 돼. 0,3분의 1을. 그러려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2, 4, 4분면의 형태로 그려질 수는 없는 거야. 분자가 음수일 수는 없다는 얘기지. 기본형으로 바꿨을 때 분자가 음수일 수는 없다는 얘기지.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1, 4분면에 원래 축 이제 보는 거, 원래 x축이랑 원래 y축 보는 거예요. 여기가 1, 4분면. 네, 그림 그려지죠? 여기 2, 4분면에도 그림 그려지죠? 여기 4, 4분면에도 그림 그려지는 거죠? 3, 4분면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4분면은 3, 4분면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조금 빠르게 개형만 보면 되는 거니까 우린 막 되게 엄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엄격하게 그래프를 그리려는 게 아니야. 그래프 개형을 보고자 하는 거니까 이렇게 찾으시면 조금 빠르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 13번. 또 일반형으로 줬어. 이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이렇대. 우리 조금 전에 점근선 이거 표준형을 안 바꾸고 이 상태에서 바로 점근선 찾을 수 있었죠. 그럼 얘도 할 수 있잖아.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을 찾으면 돼. 그게 x점근선. 자, 써볼까? x점근선 찾으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거 얼마예요?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 여기가 a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넣으면 돼. x 이퀄 마이너스 a가 x점근선이야. 근데 여기서는 뭐래? 2가 2래. 그러니까 a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 되겠지. y정근선 어떻게 찾는다고요? y정근선은 개수분의 개수. y정근선은 얼마? 3. 근데 그걸 여기서는 뭐라 그래? b래네.
얘는 B래. 그 B는 3. 뭐 이렇게 쉬운 문제가 있어?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6 쓰면 되겠죠? 너무 쉽습니다. 실제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만 잘 체크하고 있으면요, 유리함수는 그다지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직은 익숙지 않고 낯선 영역이에요. 이게 막 되게 어려운 단원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단원이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지는 것 뿐이야. 그래서 시간을 두고 문제 좀 열심히 풀어보시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유형 14번이에요. 함수 또 일반형으로 줬어요.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놈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리고 동시에 어떤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래. 이거 뭐야? 점대칭과 선대칭 얘기하는 거죠? 점대칭과 선대칭 찾으려면 우리 뭐가 확인이 되어졌어야 되냐면 점근선이 확인이 되어져 있었어야 돼. 점근선을 찾으려면 저거 원래는 표준형으로 막 바꿨어야 되는데 우리 표준형 안 바꾸고도 점근선을 찾을 수 있었잖아. 그지? 한번 또 써볼까요? 이게 다야, 점근선 찾는 게. 그러니까 그 점근선이 제일 중요해. 점근선을 못 찾아? 유리함수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돼. 자, 점근선부터 찾습니다. 점근선부터 찾아보면 x점근선은 얼마예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 마이너스 4. y점근선은 x개수분의 x개수 1분의 2니까 2. 이게 점근선이야 지금. 그러면 평행이동도 이만큼 했다는 얘기니까 자, 점대칭은 그대로 저거 가져다 쓰면 되는 거지. 점대칭 어떤 점에 관한 점대칭입니까? 라고 하면은 대칭점은 마이너스 4,2가 되는 거야. 이게 대칭점. 점 뭐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거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선대칭 찾을 수 있다고 그랬지. 선대칭은 기울기가 플러스 1인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두 개를 쓰면 돼요. 근데 무조건 누구를 지나냐면 얘를 지나야 돼. 이 점을 지나야 돼. 이 점을 지나야 돼. 그래서 y 마이너스 2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작성하게 되는 거였지. 근데 지금 여기는 기울기가 누구인 거 찾으래? 1인 거 찾으래. 이 중에서 플러스인 거 찾아서 꺼내서 답을 쓰면 되는 거지. y 마이너스 2는 플러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2가 넘어오면서 플러스가 될 테니까 여긴 6이 있겠네. 6. 그래서 a는 얼마? 6. 그래서 a는 6, p는 마이너스 4, q는 2. 그래서 답은 4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유형 15번. 유형 15번은 또 일반형으로 식을 줬어요. 그래놓고 그래프를 줬어요. 그래. 우리 방금 전에 위에서 풀었던 거 또는 그 전에 풀었던 것처럼 이걸 보고 점근선 찾을 수 있죠. 그럼 거꾸로 점근선을 보고 식을 쓸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y절편 가지고 또 이거 식 쓰고 미지수 결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을 역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식을 제일 나중에 확인을 할게요. 일단 먼저 뭐부터 확인할 거냐면 점근선부터. x점근선이 2지. 이거 x점근선 점근선부터 확인하면 그래프에서 점근선 확인하면 x 이퀄 2라는 점근선이 있고요. y 이퀄 1이라는 점근선이 있는 거예요. y 이퀄 1. 이 점근선 점선으로 그리기 때문에 점근선이 아니에요. 그래프가 점점 가까워져. 그래서 점근선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걸 점선으로 표현해. 그래서 점근선이 아니에요. 이건 원래 없는 선입니다. 눈으로는 안 보이는 선인데 표시만 해주는 거야 이렇게. 점근선을 이렇게 쓸 수 있대. 그러면 우리 여기서 x점근선은 분모가 0 되는 놈이니까 x를 2를 집어넣고 0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 x한테 2를 집어넣으면 이게 0 돼야 되는 거야. 그럼 c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2. 그리고 y점근선은
이 x계수분의 x계수를 썼을 때 1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a는 얼마야? 1이겠지. 그래서 이 식을 b를 제외하고 다 쓸 수 있어요. 이것만 체크해서. 이것만 체크를 해도 우리는 y는 지금 문제에서 쓴 형식 그대로 쓰면 x 마이너스 2분의 그다음에 여기 x 플러스 b 이렇게 a하고 c는 숫자로 바꿔 넣고 b만 남겨놨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y절편 찍으면 돼요. 지금 y절편이 얼마야? 2. 그러니까 0,2라는 점을 갖고 있는 거야. 0,2. 여기다가 그대로 0,2를 대입해요. 어디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식에다가 이거 대입해. 이거 대입해주면 y는 2. y는 2. x한테는 다 0 집어넣을 거래. 여기 마이너스 2분의 b. 따라서 b는 얼마야? 마이너스 4 되겠지? 그래서 a랑 b랑 c랑 다 구해서 곱하래요. 곱하세요. 곱하면 됩니다. 다음 유형 15번까지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 16번. 유형 16번 요게 이제 그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제대로 기본형의 성질, 그래프의 기본형의 성질 다 파악을 하고 평행이동을 통해서 표준형 만들고 뭐 다 통분해버리면 일반형 뭐 이렇게 작업이 잘 진행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성질은 다 기본형에서 찾는 건데 그거 잘 알고 있는지 뭐 이런 거 묻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묻는 게 정의형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뭐 어떻게 움직였는지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크기를 물어보고 있고요. 점근선 방정식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x축의 교점의 좌표, 다시 말하면 x절편이죠. x절편이 얼마니?인지 이런 거 물어보고 있고, 모든 사분면을 지나니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4번만 제외하고 사실은 3번도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풀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리고 정의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역은 뭐였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만 제외. 그러니까 x 이퀄 1만 제외해야 되지. 요건 1번 안 되는 거네. 1번은 일단 틀렸어. 1번 틀렸어. 정근선의 방정식,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거 x 이퀄 1 맞네. 그 다음에 x계수분 x계수, y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이거 또 틀렸어. 틀렸어. 3번 틀렸어. 얼마가 돼야 된다고 여기? 마이너스 4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찾을 수 있는 게 식 변형 안 시키고 바로 볼 수 있는 게 요거. 자, 4번. 교점의 좌표는 2분의 1,0이다. 이 점, 그러면 이 그래프 위에 이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대입하면 이거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x한테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이거 0 나오니? 라고 물었으니까 이 함수 값이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2분의 1을 분자에만 넣어도 돼. 분자에만 2분의 1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이거 0이 돼요? 2분의 1 집어넣으면 어차피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인데 0이 되겠어? 이것도 안 되지. 그지? 집어넣어 보시면 돼요. 분자에다가 x한테 2분의 1 집어넣고 0 돼야 이 함수값 전체를 0이라고 쓸 수 있는 거. 분모랑 관계없습니다. 분모는 어떤 값을 갖더라도 분자가 0이 되어야 이 값 전체를 0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우리 분자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4번도 안 돼. 그리고 나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 거지. 이제 나머지는 자 그래프 한번 확인하러 갑시다. 자 점근선 확인했죠. 점근선 확인했고, 점근선부터 확인하고, 이거 다 틀린 거니까 여기 써놨군요. 점근선 이렇게 쓰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야 0이 되겠죠. 이것도 마이너스로 써놓고요. x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0입니다. 자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x축, 그 다음에 y 이퀄 마이너스 4가 정근선이에요. y 이퀄 마이너스 4가 정근선이래요. 그럼 아래쪽으로 조금 더 길게 음수 영역을 조금 더 많이 표현을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x 정근선은 1 이렇게 그리래. x 정근선 1. 다음 y 정근선 마이너스 4, y 정근선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리래.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그림 그릴 때 y절편을 주로 찾았는데 여기 문제에서 준 거니까 그냥 쓸게요 이거. 만약에 이거 안 줬으면 우리는 또 y절편 찾아야 되거든.
y절편 찾으면 되는데 이거 뭐 찾은 거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0 x축 위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점에서 이거 만날 거래. 이 점을 지나도록 그림을 그려야 돼요. 여기를 지나도록 그림을 그려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도록. 그럼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겠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겠지. 그럼 이쪽 반대쪽에 이쪽에 그림이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는 모든 사분면을 지나니 1사분면 여기 지나죠? 여기 정무선이 있어서 이놈을 계속 따라올 거라서 뭐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1사분면을 지납니다. 여기 2사분면도 지나고요. 3사분면도 지나고요. 4사분면도 지나고요. 모든 사분면을 다 지납니다. 오, 됐어. 요거야, 그림이. 우리가 찾으려는 건 5번. 이해되시겠죠? 문제 풀기가 막 되게 어렵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 그리는 훈련을 좀 열심히 하셔야 이걸 가지고 최대 최소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역함수랑 합성함수 쪽은 우리 앞쪽에서 함수 단어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어서 합성함수, 역함수 부분은 따로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겠지만 그림 그리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좀 하도록 유형 16번까지 공부를 좀 하시고, 그리고 유형 17번, 18번, 19번은 따로 뭐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죠? 유형 3개밖에 안 되니까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놈들 촬영해서 또 다시 녹화해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